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,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, 아이를 둘을 가질 확률, 하나를 가질 확률을 다 따져봤어요. 그랬더니 역시나 압도적으로 해서 올려놓는 게 확실히 출산율이나 어떤 보조생식술, 시험관악이나 이런 성공률이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난자 동결을 막 마음먹기로 했어요.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까요? 직업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뭐 결혼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당장 올해 말이 결혼 예정이다 이런데 사실 난자 동결을 뭐 하실 필요는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결혼을 뭐 언제 해서 뭐 언제 임신 시도를 하겠다. 그다음에 활발히 일을 할 때이기 때문에 한 2, 3년 정도 있다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.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난자 동결 시기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임신율은 감소를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몇이다. 예를 들면 20대 초반이다, 뭐 30대 초반이다, 30대 후반이다.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언제 동결을 하실지 그런 부분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적인 부분이 있겠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실까요? 그 의료적인 부분은요, 보통은 관계를 시작하거나 20살이 넘으면 산부인과 진료 한번 보시라고 그래요.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시고 난소에 혹이 있다.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뭐가 있을 때 이게 임신에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난임하는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정도쯤엔 한 번 정도 난임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의료적으로 내가 이거를 언제마다 추적 검사를 보고 언제쯤 올리는 게 좋겠냐 이런 문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고요. 자, 난자 동결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실까요? 당연히 있기는 있죠. 난자 동결 과정 자체가 과량의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난소를 좀 과자극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면 안 되는 어떤 금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결이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혈전성 성향을 가진 분들, 색전증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고,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에 의존적인 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,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방금 유방암 얘기하실 때는 젊은 유방암도 꽤 있어요. 유방암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약하게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. 유방암 환자라고 생리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럴 때 한두 개씩 이렇게 얼리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하고 얼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유방암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극을 많이 하진 않는다.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죠. 마음 먹어서 이제 하려고 해요. 어떤 체크를 할까요? 질 좋은 난자를 동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난자 동결하기 두세 달쯤 전부터는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적절한 운동 시기, 그리고 당연히 금연 금주, 담배나 이런 부분들이 난자의 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처음에 이제 난자 동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으시면서 난소 나이라고 불리는 AMH라는 호르몬을 조금 미리 측정을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동결을 하면서 좀 최적의 난자 개수를 얻기 위해서 쓰는 어떤 주사 용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피검사를 하셔야 되겠고요.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 계획이 있겠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 급여화가 된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회당 한 300~400만 원 정도 조금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허락을 해야 이제 시술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비용 얘기하면 이 얘기를 드려요. 비용이 회당 300~400만 원 들긴 하지만 1년 유지하는 데는 20만 원 정도? 이 정도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여름휴가 안 가거나 겨울휴가 안 가고 한 1년 정도는 좀 그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, 또 제가 볼 때는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조금씩 지원이 시작되니까 그때 지원될 때 한 번에 기다렸다가 이런 생활 습관을 미리 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. 자, 난자 세치했어요, 선생님. 그러면은 동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나요? 난자를 어떻게 동결하죠? 전문 용어로 유리화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동결을 하는데,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봤을 때 아시겠지만 막 물 같은 게 맺히잖아요.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측면 없이 그냥 얼렸을 때는 그런 얼음 결정 같은 게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난자가 파괴될 수가 있어요. 그런 결정의 형성을 방지하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손상 없이 보관을 할 수 있게 한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에서 보관을 하는 방법이고요. 그렇게 이제 유리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난자를 다시 나중에 해동했을 때 생존율을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배아에 시작됐는데 그게 나오면서부터 난자의 회수율이 확 좋아졌어요, 생존율이. 그래서 동결을 진짜 많이 하게 됐죠. 난자를 얼리면 나중에 해동이 잘 되나요? 그리고 또 해동된 난자는 임신이 잘 되나요? 이걸 물어보거든요.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? 난자 얼리는 목적이 당연히 임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리는 거니까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해동했을 때 난자의 어떤 생존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. 네. 한 82% 정도로 유리화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해동된 난자의 생존율이 그만큼 높아지긴 했고요. 다만
해동된 난자당 임신 성공률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나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. 30대에서 4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을 때 30세에서 34세까지는 8.2% 정도의 난자당 임신 가능성, 41세에서 42세로 갔을 때는 한 2.5%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는 하죠.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. 몇 개 올려야 될까요?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?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쓰는 약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의 연구이기는 한데 임신율로 유효하게 이어지기까지 필요한 난자의 개수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한 40세 정도에서는 22.2, 22개 정도의 난자가 필요하다라고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 있고요. 생각보다 사실 많은 양의 난자가 필요합니다. 이건 외국의 연구 결과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난소 나이 그 AMH가 한 뭐 1.8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그래도 10.5개, 뭐 11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죠. 그래서 11개 정도의 난자를 얼리는 걸 일단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탄사이클 반 정도 좀 시행을 해야지 이 정도를 얻을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어요. 적어도 30에서 35세 사이에 얼리는 게 제일 좋아요. 계속 약간 나오고 있는 나이 기준이 35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35세라는 그 나이 기준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? 우리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나 논문을 필요로 해요.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논문을 냈죠. 35세가 이상인 사람, 그 다음에 이하인 사람이 난자동결을 해서 첫째 아이를 가질 확률,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, 아이를 둘을 가질 확률, 하나를 가질 확률을 다 따져봤어요. 그랬더니 역시나 압도적으로 35세 이하에서 얼려놓는 게 확실히 출산율이나 어떤 보조생식술, 시험관악이나 이런 성공률이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근거로 35세 이전에는 꼭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요.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? 인생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갑자기 뭔가 질병을 좀 겪게 된다던가 뭐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던가 아니면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미루고 일을 하셔야 된다던가 뭐 이런 약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물론 커리어나 아니면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소위 나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.